그렇잖아요. 우리도 이제 연기를 제가 가르칠 때도 그렇지만 뭐 저희가 모든 역할에 대한 경험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. 제가 사이코를 뭐 연기한다고 해서 진짜 사이코가 돼볼 수는 없잖아요. 집에 가면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디 가면 또 이렇게 되고. 그런데 어쨌든 뭐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뭐 하든 그 감정을 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끌어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만약 본인의 내면에 조금씩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으면 연기 폭이 넓어질 수 있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가르치면서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. 되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막 그랬구나. 그 네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. 뭐 이렇게 다정하고 포근하게 안아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계속 차갑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미안한데 너 혹시 주변에서 조금 차갑다는 말을 많이 듣니? 이랬더니 네, 그래요. 그래서 그렇구나. 그러면 너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. 본인의 성격이 워낙 차갑고 좀 딱딱하고 냉정한 편이라 그런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근데 또 반대로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성우가 돼서 들어왔는데 제가 가르칠 때 화를 잘 못 내는 거예요. 되게 사납게 막 뭐야 하면서 막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화를 내는데 너무 그 무섭지 않은 화 있잖아요. 그냥 그래서 저 혹시 미안한데 평소에 화를 잘 못 내요? 그랬더니 네, 제가 평소에 화를 잘 못 내요. 그러니까 그 연기하는 것도 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그렇구나. 그러면 또 이 사람은 그렇게 앙칼지게 화내는 감정을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런데 이제 본인의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으려면 그게 이제 간접 경험이더라도 내 안에서 그런 경험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뭐 여장 남자역이나 이런 걸 할 때 내 안에 약간 남성적인 성향이 있으면 그걸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 거죠.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그 간접 경험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연기를 할 때는 책을 읽을 때도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되게 몰입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도 그렇게 몰입을 해서 읽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연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 읽으면서 조금 더 몰입해서 연기하는 것처럼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기존에 있던 캐릭터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몰입해서 읽으면서 한다거나 영화든 연극이든 그래서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좀 끄집어내서 내 감정을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표현 직접적으로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내면의 감정에서 뭔가 복수, 뭔가 증오, 어떤 이런 감정, 또 내가 그런 걸 느껴봤던 어떤 그런 감정들, 그런 감정을 최대한 끌어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. 자기가 못 해봤으면 그래서 사실은 연기를 할 때 뭐 연극이든 뭐든 이러했던 경험들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죠. 아무래도. 맞아요.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저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증오나 분노나 그렇죠. 시기 막 이런 거를 느낄 일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저 주인공이 이 서사에 따라 네. 저 감정이 저렇게 몰아쳐져 가는구나를 보면서 네. 그걸 막 따라해봐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잖아요. 네네네.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연기할 때 나도 똑같은 맞아요. 표정으로 똑같이 호흡을 가지고 막 연기를 따라해 본다. 근데 이게 연기뿐만이 아니라 미술도 똑같잖아요. 보고 그리기 먼저 시작하잖아요. 맞아요. 그냥 누구나 상상화를 먼저 하고 추상화를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. 대상을 보고 그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해내고 그게 뭐 이게 지금 빛이 어떤 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에 빛이 이렇게 실물을 보고 자꾸 그걸 본단 말이에요. 따라서 그리고. 근데 연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우리 KBS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접할 경험이 없으니까 라디오국에 속해 있으니까 만약에 애니메이션 하고 싶다 하면 보면서 따라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죠. 이게 비단 뭐 연기, 그럼요. 미술뿐만 아니라 맞아요. 전 선배님이 지금 되게 뭐 드럼도 하시고 사격도 하시고 스노클링도 하잖아요. 이제 춤도 추실 거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의 프로세스는 비슷하거든요. 그렇죠. 사실 보고 네, 맞아요. 따라하고 네.
계속 숙련을 시키고 네.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 사실 선배님처럼 다재다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창의적인 것들, 새로운 것들이라는 건 정말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웹소설을 쓴다 하면 아무거나 책도 읽어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. 제가 읽었던 책, 제가 봤던 영화, 봤던 웹툰, 만화 이런 것들이 막 믹스되고 그 사이에서 이런 생각은 어떨까라고 나오는 것처럼 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런 책에 나왔던 주인공들, 영화 속 주인공들, 저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내 감정에서 이렇게 막 연습해 왔던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뭘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을 싹 꺼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여러분 창조는 창조는 모방과 연습과 그 모든 것들이 섞여진 나에게서 창조가 나오는 겁니다.